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3200선 오히려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미국 증시가 약보합세 마감을 했던 결과 장 초반 매물이 조금 나오는 듯 했지만 바로 들어 올리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3200포인트 일단 가보자 했는데 어제 왔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긍정적으로 더 봐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역시 같은 맥락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추가 상승 흐름이 더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흐름도 오늘 아주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은요.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에서 모두 매수하면서 매수주체가 됐고요. 다만 선물은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요. 여전히 외국인 비차익 매수 동반된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하면은요.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으로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이슈가 되는가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그리고 하이닉스 가장 궁금해 하시네요. 삼성전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갤럭시 폴드 플립 새로운 모델이요. 이거에 대한 인기 계속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의 상승 그것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뉴스 없습니다. 개별적으로는요. 악재 반영 다 했다. 내년 하반기 D램 수요 살아날 것이다.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나쁠 거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같은 뉴스로 악재 반영 다 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내년 하반기 D램 수요 살아날 건데 내년 거를 지금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이 급한데 이러한 부분을 주가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요. 오늘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한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거든요. 삼성전자는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1차 말씀드렸었던 78,500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또 매물 소화하고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1차 저항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역시 SK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이죠. 일단 11만 5천원은 가보자.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 종목 상한가를 갔는데요. 일진 하이솔루스. 상당히 궁금해 하시네요. 신규 종목에서 상한가 가면은 화두가 되는 흐름입니다. 역시 시장에 돈이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진그룹의 수소산업, 환경산업 이 분야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 차량용 연료탱크 제조 이쪽에 그리고 매연 저감 장치 사업 이쪽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류에 딱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 잠깐만 해보면은요. 공모 경쟁률이 655대 1이잖아요. 이렇게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첫 상한가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도 또 가능한 흐름이에요. 차트 보면은 뻘겋게 나오죠. 추가 상승은 가능한데 글쎄요. 여기에서 한 방 더 갈지 그 부분 한번 내일 한번 살펴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살펴볼 것이요. 그러면 일진다이아 이 관계사이고 수소주의 대표주인 일진다이아는 오히려 하락했어요.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오히려 하락했죠.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수소 관련주들 상승을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 일진 하이솔루스 상장되면 그 기대감에 오르겠거니 하는 선춤에, 그에 따라서 오늘 이 실현 물량이 반대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문에 팔자. 이해되시죠? 그런 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LG화학 잠깐 볼게요. 오늘 4% 넘게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국내에서는 특별한 뉴스가 없는데요. 뭐 SDI가 LG화학을 제꼈다, 배터리의 대장주로 나섰다, 이런 정도의 뉴스인데 이걸로 뭐 하락의 이유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외신 쪽에서 찾아봤습니다. 일렉트렉이라는 외신 쪽에서요, GM과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닥 좋지는 않아요. GM,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요, 간단하게 GM이 언급한 이것을 뉴스화를 했는데요. LG가 배터리 공급은 계속 할 거다. 그래서 무결점 배터리를 공급할 거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리콜 대상, 이 볼트 EV, 이 기존 배터리 교체, 그것을 무결점 배터리로 사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다. 그 전에는요, 껄끄럽겠죠. 이 리콜 비용도 있고요. 하지만 LG와의 파트너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내보냈어요. 파트너십은 뭐 별 문제는 없지만 뭐 여하튼 돈은 네가 물어내, 이런 형식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을 바라보는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락의 흐름이 좀 나왔고요. 여기에는 외국인의 30만 주가 넘는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더 떨어집니다. 자, 이 리콜에 대한 부분, 과연 언제까지 멈춰질까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도하기는 좀 부담입니다. 반등 리스크도 분명히 있거든요. 조금 견디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섣불리 매수는 좀 유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덧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일 알미늄이 상한가를 가면서 중소형주 치고 오랜만에 관심주 상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조일 알미늄 특징주, 전기차 수혜로 주목. 최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레포트가 기관에서 몇 번 나왔어요. 알미늄 관련주에 대한 레포트요. 전기차 수혜주로 주목을 받을 거다라는 레포트가 계속 나왔거든요. 하나금융에서도 나왔었고요. 다른 기관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기관 쪽에서 밀어붙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오늘 대장주인 이 조일 알미늄 상한가까지 밀어붙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제가 무료 회원께도 문자 드렸었죠. 얼마 전에요. 저점 대비해서 더블 시세가 나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제가 무료 문자 회원께도 이렇게 중간중간 무료 문자 드릴 테니까요. 무료 문자 신청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당연히 상한가 왔으니까 내일 한번 더 쏴 올리겠죠. 이제는 여기서 추가 매수 혹은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더블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의 보유하신 분들이 어디에서 고점 매도를 할까,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말씀드렸었던 HLB 오늘 9% 급등합니다. 왜 그랬을까?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요. 이거 기관의 레포트 쪽에서 나온 거 잠깐 보면은요,
예,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요, 이 HLB가 베트남 나노젠에서 만든 코로나19 백신 판권을 쥐고 있죠. 이 베트남에서 긴급 승인, 이거 유보가 됐다 그래서 어저께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하락 출발해서 또 9%까지 끌어올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예, 이 유보예요. 결국에는 승인을 하겠죠. 라고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5만원 저점에서 매수, 그리고 전 고점까지는 한번 보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 오늘 추가 하락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레포트도 많이 나왔습니다. 외국계 CLSA 열흘 만에 NC소프트 주가 목표가 42% 하향. 이게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참 지난 뒤에 지네들 다 팔고 나서 목표가 하향, 이런 건 아니죠. 솔직히 지네들 다 팔았으니까 목표가 하향, 혹은 공매도 쳤으니까 목표가 하향을 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요. 이런데 놀아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예, 63만원 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매도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매수, 단기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최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63만원 근처에 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예, 매도는 아니고 보유, 혹은 추가 하락 시에는 매수, 단기적으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보면은요, 첫 번째, 통상자원부, 산자부라고 하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년도 원자력 발전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이슈가 하나 있은 가운데 두산중공업이 소형 모듈 원전 사업 다각화, 고온가스로 SMR, 소형 모듈 원전을 SMR이라고 해요. 예, 진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놓고 보면 나쁜 뉴스는 없어요. 오히려 수처리 사업 수주, 수력 쪽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쁜 뉴스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소외가 됐죠. 두산중공업 최근 들어서 소외된 주가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이 급등에 따른 어느 정도 조정이 온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저는 이 고점을 넘길 거라고 아직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아직까지 저점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요, 전 고점대인 27,000원 선, 여기까지는 1차적으로 보고 2차적으로 32,000원 뚫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같은 맥락의 종목에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죠. 한전산업, 원자력 발전 관련주, 이 종목이 대장주로 지금은 또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에서 정부의 예산 증액, 그리고 이러한 원자력 발전 수주나 아니면은 개발 가능성, 이것이 노출이 되면 가벼운 종목에서는 한전산업이 대장주로 먼저 치고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 좀 급하게 달려왔죠. 그래서 많은 종목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노력이니까요.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많이 없는데요. 저도 응원을 해주시는 의미에서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